이렇게 도덕적으로도 문제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채무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루는 뻔뻔한 또 이런 사기꾼 새끼들은 해보면서 얻어낸 결론은 결국에는 돈은 사람이 준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채권 추심하는 백박사TV의 백우현 팀장입니다. 네, 우리 채권자 여러분께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을 하고 요즘에는 뭐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이렇게 채권 추심의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확보한 이후에 돈을 받기 위해서 뭐 변호사나 뭐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가장 먼저 듣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파악해야 되니까 재산명시 신청부터 해보세요 라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이나 유튜브,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AI에서도 재산명시 신청이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를 하기 위해서 또한 채권 추심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필수로 진행하셔야 되는 내용들처럼 이렇게 채권자들이 상담도 받고 또 정보도 얻고 이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채권자들께서 많이 진행하시고 많이 고민하시는 이 재산명시 신청은 채권 추심의 시작이 아니라 채무자한테 탈출 기회를 주는 아주 안 좋은 법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재산명시에 대한 신청이 왜 채무자에게 탈출 기회를 주는 것인지, 왜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이 채권에 대해서 영영 돈을 못 받게 받을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재산명시 신청이란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알려주는 알람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선 채권자께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와 같은 이 집행권을 확보한 이후에 뭐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 그 밖에 인터넷 유튜브에서 추천해준 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이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에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 재산명시 결정문을 채무자한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재산명시 결정문을 보냈을 때 채무자가 서류를 송달받아야지만 재산명시 기일이 열리는데요. 우리가 쉽게 다루는 채무자들은 위장 전입되어 있는 사항들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고요. 채무자가 법원에서 온 서류를 의도적으로 안 받는 경우들이 채권 추심 진행하다 보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여 채무자가 이 재산명시 결정문을 받아봤다고 한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재산명시 결정문을 받아본 이후에 어떤 생각을 들까요? 이 채무자가 설마 재산명시 결정문을 받았으니까 내가 법원에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해서 내 가진 재산을 정직하게 진술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까요? 그런 경우들은 흔치 않습니다. 이 재산명시 결정문을 받아본 채무자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보통 채권자 마음, 채무자 마음 비슷합니다. 채권자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법률구조공단이나 아니면 변호사 상담이나 뭐 추심 상담이나 이렇게 받게 되지만 채무자도 이 재산명시 결정문을 받게 되면 인터넷에서 바로 찾아봅니다. 이 재산명시 결정문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또 회생이나 파산을 주로 하고 있는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요. 또 주변 지인들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거 재산명시 결정 별거 아니니까 그냥 법원에 나가서 재산 없다고 진술하면 돼.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너 그러고 네 앞으로 되는 재산 있어. 그거 빨리 돌려놔. 빨리 돌려놔야지만 네가 채권 주심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채무자가 들었을 경우에는 채무자들은 재산명시 결정문을 받은 이후에 우선 통장에 돈부터 바로 빼겠죠. 왜냐하면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권자가 재산명시 결정문을 보냈다는 거는 이 채권자가 나를 상대로 해서 재산을 조사해서 내 가진 재산을 다 압류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채무자가 통장에 있는 돈도 빼고 사업자도 돌려놓고 차량 명의도 바꾸고 이렇게 채무를 면탈하려고 하는 행위들을 즉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재산명시 신청을 했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법적으로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그 시간을 벌어주게 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재산명시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던 채권자 얘기를 들어보면 재산명시 신청한 이후에 혹시라도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채무자가 가계 명의를 와이프로 돌려놓는다든가 예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빼놓는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채권자가 진행하는 재산명시에 대한 신청 자체가 채무자가 합법적으로 돈을 빼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알람 효과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명시 신청된 이후에 재산명시 기일에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짓말을 잡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재산명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서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자백하게 만드는, 자발적으로 재산을 신고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채무자들이 그렇게 선량하게 양심적으로 자기 재산을 법원에 출석해서 자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다루는 채무자들은 어떻게 하면 채권자한테 돈을 안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90% 이상은 허위 진술을 통해서 허위 재산 목록을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은 아예 없습니다라고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채권자는 비용도 발생했고요. 재산명시 신청부터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나오는 시간까지 최소 2, 3개월 이상은 소요가 되는데, 그 2, 3개월에 대한 시간들을 허비하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이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나와서 거짓된 진술을 한 내용들을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거나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하고 또 다른 추심행위를 해야 되고 또 증거 입증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매우 복잡하고 매우 난해하기 때문에 또 재산이 없다고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냥 넉넉고 그냥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현실에서는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채무자들은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해서 어떻게 적는 채무자도 제가 봤냐 하면요, 통장잔고 1원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진술하는 채무자도 봤거든요. 이 재산명시 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해서 선서를 하고 제출했던 목록들은 우리가 채권자가 열람해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통장 잔고가 1원이다라고 제출한 목록들은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채권자를 열받게 하고 약 올리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도덕적으로도 문제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채무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루는 뻔뻔한 또 이런 사기꾼 새끼들은 우리가 재산명시 이런 아주 가벼운 강제집행으로 절대 회수할 수 없다는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이런 강제집행의 절차,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절차, 이런 행정의 속도는 채무자의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재산명시 신청부터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는 이런 시간까지 최소한 2, 3개월이 걸리는데요.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시간들은 얼마나 걸릴까요? 채무자 통장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옮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분의 채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행정의 시간들은 재산명시에 대한 시간들 자체가 2, 3개월이 걸리는 반면에 채무자의 속도는 절대적으로 행정에 대한 속도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면탈하는 목적들, 이렇게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속도들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추심은 속도전이고 정보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은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와 같은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로 인해서는 채무자가 도망가는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명시에 대한 신청도 안 되고 채권자들 이렇게 여쭤볼 수 있겠죠. 그럼 백 팀장님, 그럼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혹시 저에게 여쭤보신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재산명시 신청하고 채무불이행자 신청하는 것을 선행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진행하는 신속한 신용조사가 있겠죠. 신용조사는 재산명시처럼 2, 3개월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채권 추심을 접수한 이후에 일주일 안에 채무자에 대한 모든 재산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용정보회사에서 확보된 재산 목록들, 또 금융거래에 대한 목록들을 빠르게 확보해서 채무자가 모르게 기습적으로 압류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채권 추심을 의뢰한 이후에 신용조사하고 압류하는 데 시간은 2주면 충분합니다. 2주 안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확보해서 압류까지 끝낼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재산명시하고 채무불이행자처럼 2, 3개월 걸리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고요. 채무자한테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채권 추심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현장 답사입니다. 우리가 서류로서 추심하는 내용들, 변호사가 하는 것들, 법무사가 하는 것들, 채권자 개인이 하는 것들, 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했더니 서류로만 추심하는 것들은 저한테 의뢰되는 채권들을 쭉 돌이켜보면 큰 효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저한테 추심을 의뢰되는 이 채권들을 살펴보면요, 이미 채무자는 위장 전입돼 있고요, 휴대폰 번호도 바꿨고, 이런 채무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히 신용 상태는 안 좋겠죠.
하겠죠. 자기 앞으로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재산은 와이프 앞으로 돌려놓고요. 이런 상황의 채무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 또 전산상에 조사하는 조사들, 보다 중요한 거는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가 현장 답사를 해보거나 채권자가 직접 현장을 좀 답사해보면서 증거 수집을 하고 현장의 상황들, 또 채무자의 상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실제로 채권자가 자기가 하는 일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이 채무자만 쫓아낼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채권자가 그렇게 움직이기에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요. 또 채권 추심에 대한 전문가가 전산상으로 채무자에 대한 변제 여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이렇게 방문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신속하게 저 같은 채권 추심 전문가한테 의뢰하고요. 신용조사 해보고 신용조사했던 내용들 토대로 압류로서 회수되는 채권이요. 3천만 원 미만 소액 채권들은 매우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한테 의뢰되는 3천만 원 미만 소액 채권들은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간 동안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려고 다 돌려놓는 행위들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3천만 원 미만 소액들은 추심 의뢰해서 신용조사해서 간단한 통장 압류 또 간단한 방문만으로 회수가 되는 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을 고민하고 있는 채권자들께 꼭 당부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권 추심을 위해서 법대로 하는 것과 현명하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들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 이 억울한 돈 정말 받고 싶으시면 내가 가진 패를 절대로 먼저 채무자한테 보여주지 마십시오. 재산 명시를 하는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채무자한테 내 패를 먼저 까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을 하려고 또 채무자한테 돈을 받으려고 고민 중이시면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채권 추심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채권 추심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재산 명시에 대한 내용들이 채권 추심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채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 남겨주시고요. 또 재산명시 신청하는 절차들이나 또 채무자들이 허위 재산을 제출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들, 뭐 민사집행법 위반이나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한 부분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담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전화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예약하시고 오시면 이 유튜브 영상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산명시 신청, 또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또 추후에는 좋은 주제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이팅!